무례한 말에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집에 와서 분노하신 적 있죠? 그때 이렇게 말했어야 했는데 하며 입을 킥 하셨죠? 회의 시간에 대놓고 무시하는 말을 들었는데 머릿속이 하얘져서 가만히 있다가 퇴근 후 샤워하면서 혼자 시뮬레이션 돌리신 적 있잖아요. 왜 나는 항상 한 발 늦을까? 왜 나만 당하고 있을까? 자책하셨죠? 오늘 제가 그 환상을 아주 차갑게 깨뜨려 드리겠습니다. 당신이 말을 못한 건 당신이 나약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뇌가 위협을 감지하고 생존 모드에 돌입했기 때문이거든요. 편도체가 비상벨을 울리면 전전두피질이 마비됩니다. 이건 뇌의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오늘 무례한 사람들을 웃으면서 제압하는 심리 기술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기술을 쓰면 상대방의 뇌가 혼란에 빠집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무례한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고 상대를 제압하는 5가지 실전 기술을 알게 되실 겁니다. 영상 저장해 두시고 필요할 때 다시 보세요. 자, 먼저 상황 파악부터 해볼까요? 여러분이 겪는 상황을 정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직장 상사가 회의 중에 당신의 아이디어를 대놓고 비웃습니다. 친척이 명절 때마다 결혼은 언제 하냐며 비아냥거립니다. 친구인 줄 알았던 사람이 여러 명 앞에서 당신을 깎아내리는 말을 합니다. 이런 순간 당신의 머릿속은 하얘지거든요. 심장은 빨리 뛰고 얼굴은 달아오르는데 입에서는 아무 말도 안 나옵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 혼자 있을 때 완벽한 대답이 떠오르죠.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잖아요. 이건 당신의 성격이 나약해서가 아닙니다. 뇌과학적으로 완벽하게 설명되는 현상이거든요. 당신의 뇌에는 편도체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편도체는 24시간 경비를 서는 경호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경호원은 위협을 감지하면 즉시 비상벨을 울려요. 무례한 말을 들은 순간 편도체는 이것을 사회적 공격으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을 쏟아내면서 몸을 전투 모드로 전환시키거든요. 문제는 이 과정에서 전전두피질이 마비된다는 겁니다. 전전두피질은 뇌의 CEO라고 할 수 있어요. 논리적 사고, 언어 구성, 상황 판단을 담당하는 부위거든요. CEO가 마비되면 당연히 말이 안 나옵니다. 진화론적 관점에서 보면 이건 완벽하게 합리적인 반응이에요. 원시시대의 부족에서 공격을 받으면 그건 생존의 위협이었거든요. 말싸움에서 이기는 것보다 일단 살아남는 게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뇌는 위협 상황에서 싸우거나 도망치는 2가지 모드만 활성화시키도록 설계되었어요. 세련된 말대꾸는 생존의 필수가 아니었으니까요. 당신의 뇌가 무례한 상황에서 얼어붙는 건 수만 년 진화의 결과입니다. 단점이 아니라 생존 본능이에요. 캘리포니아 대학교 연구팀이 2023년에 발표한 논문을 보면 흥미로운 결과가 나옵니다. 사회적 거부나 무시를 경험할 때 활성화되는 뇌 영역이 신체적 고통을 느낄 때와 동일하다는 거예요. 전방 대상피질이라는 부위인데 이 부위는 물리적 통증과 정서적 통증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무례한 말을 듣는 건 뇌에게는 맞는 것과 같은 충격이거든요.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배척을 경험한 사람의 인지 능력은 일시적으로 25%까지 저하됩니다. 당신이 그 순간 말을 못한 건 당연한 거예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무례한 상황에서 당황하는 건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뇌의 생존 시스템이 정상 작동한 것뿐이에요. 이제 자책은 그만하셔도 됩니다. 문제는 이 시스템을 어떻게 역으로 활용하느냐거든요. 상대방의 뇌도 똑같이 작동한다는 걸 알면 게임의 판도가 바뀝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볼까요? 무례한 사람의 뇌 구조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무례한 사람들은 당신에게 특정한 반응을 기대하거든요. 당황하거나 움츠러들거나 화를 내거나. 이 3가지 반응 중 하나가 나오면 그들의 뇌는 도파민을 분비합니다. 도파민은 뇌의 보상 사탕이에요. 당신이 상처받는 모습을 보면 그들은 쾌감을 느낍니다.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사회적 우위를 확인했다고 뇌가 판단하기 때문이거든요. 일반적인 사람들의 뇌는 타인의 고통에 공감 회로가 작동합니다. 거울 뉴런이라는 신경세포가 상대의 감정을 그대로 느끼게 만들거든요.
하지만 무례한 사람들의 뇌는 다릅니다. 2021년 예일대 연구에 따르면 만성적으로 무례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전전두피질의 공감 영역 활성도가 평균보다 32% 낮았어요. 그들은 당신의 고통을 느끼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걸 즐기도록 뇌가 세팅되어 있거든요. 저는 이런 사람들을 심리적 기생충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당신이 예상치 못한 반응을 보이면 상대방의 뇌에 혼란이 생기거든요. 뇌는 예측 기계예요. 특정 자극에 특정 반응이 나올 거라고 예측하고 그 예측이 맞으면 안정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예측이 틀리면 편도체가 경고 신호를 보내요. 전방 대상 피질이 오류를 감지하고 인지 부하가 급격히 올라갑니다. 쉽게 말해서 상대방도 당황한다는 겁니다. 무례한 말을 던졌는데 상대가 웃으면서 차분하게 반응하면 그들의 뇌는 패닉 상태에 빠지거든요. 이건 심리학에서 기대 위반 이론이라고 불립니다. 스탠퍼드 대학교의 사회심리학 연구에서 검증된 개념이에요. 연구팀이 2024년에 발표한 논문을 보면 예상과 다른 반응을 보인 피험자들이 사회적 갈등 상황에서 주도권을 가져오는 비율이 67% 높았습니다. 당신이 배울 기술의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상대의 예측을 깨뜨리는 겁니다. 역사적으로도 이런 전략을 쓴 사람들이 있습니다. 처칠은 의회에서 공격적인 질문을 받으면 미소를 지으며 역질문으로 응수했거든요. 오프라 윈프리는 인터뷰에서 불쾌한 질문을 받으면 침묵으로 상대를 압도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상대의 기대를 정확히 읽고 그 반대로 행동했습니다. 이건 타고난 능력이 아니라 훈련된 기술이거든요. 사회적 편견이 있습니다. 무례한 사람에게 참고 넘어가는 게 성숙한 태도라는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콜롬비아 대학교 조직행동학과 연구에 따르면 무례한 행동을 묵인하면 그 행동이 강화됩니다. 무례한 사람은 자신의 전략이 효과가 있다고 학습하거든요. 참는 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악화시키는 거예요. 오히려 적절한 경계를 설정한 사람들이 장기적으로 더 존중받는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제 왜 당신이 기술을 배워야 하는지 아시겠죠? 무례한 사람을 상대하는 건 감정의 싸움이 아닙니다. 뇌과학적 전략 게임이에요. 상대의 뇌 작동 방식을 이해하면 당신이 유리해집니다. 자, 이제 구체적인 기술로 들어가 볼까요? 물론 이론만으로는 현실에서 써먹기 어렵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실수를 하거든요. 첫 번째 실수는 참는 겁니다. 속으로 사귀고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이미 말씀드렸듯이 이건 최악의 방법입니다. 무례한 사람에게 면죄부를 주는 거거든요. 두 번째 실수는 똑같이 무례하게 대응하는 겁니다. 감정적으로 맞받아치면 그들의 게임에 말려드는 거예요. 그들은 갈등에서 도파민을 얻거든요. 세 번째 실수는 뒤에서 험담하는 겁니다. 이건 당신의 에너지만 소모시키고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해요. 뇌의 과학적으로 올바른 접근은 이렇습니다. 상대의 예측을 깨뜨리면서 동시에 당신의 전전두피질을 활성화 상태로 유지하는 겁니다. 화가 나면 편도체가 주도권을 가져가거든요. 그러면 논리적 사고가 마비됩니다. 핵심은 감정을 느끼더라도 그 감정에 지배당하지 않는 거예요. 이걸 정서조절 능력이라고 하는데 훈련으로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기술은 역질문 기술입니다. 무례한 말을 들으면 곧바로 반박하지 마세요. 대신 질문으로 되돌려 보내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상대가 그 나이에 아직도 미혼이야라고 말했다고 해봅시다. 일반적인 반응은 당황하거나 변명하는 거예요. 하지만 역질문 기술을 쓰면 이렇게 답합니다. 그게 왜 궁금하세요? 차분한 목소리로. 상대의 뇌는 혼란에 빠집니다. 공격을 던졌는데 질문이 돌아왔거든요. 이제 설명해야 하는 건 상대입니다. 대부분의 무례한 말은 논리적 근거가 없어요. 질문을 받으면 그들은 말문이 막힙니다. 역질문의 변형도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라고 되물을 수 있어요. 상대가 비아냥대며 역시 여자는 감정적이야 라고 말했다면 그게 무슨 뜻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라고 답하는 겁니다.
상대는 자신의 편견을 직접 설명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요. 대부분은 버벅거리거나 말을 바꿉니다. 버클리 대학교의 협상연구에 따르면 역질문을 사용한 집단이 직접 반박한 집단보다 갈등 해결률이 43% 높았거든요. 두 번째 기술은 미러링 기술입니다. 상대가 한 말을 그대로 따라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감정 없이 평온하게. 상대가 네가 한 일이 그것밖에 안 되라고 말했다면 제가 한 일이 그것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군요. 라고 차분하게 반복합니다. 이 기술의 효과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상대가 자신의 말을 객관적으로 듣게 됩니다. 둘째, 당신이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FBI 협상 전문가 크리스 보스가 그의 저서에서 이 기술을 강조했거든요. 미러링은 상대의 공격성을 낮추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이 두 기술만 익혀도 무리한 상황의 70%는 대응할 수 있어요. 핵심은 연습입니다. 혼자 있을 때 상황을 시뮬레이션하면서 말로 연습해 보세요. 뇌의 운동 피질이 실제로 말하는 것과 상상으로 말하는 것을 거의 동일하게 처리하거든요. 21일만 매일 5분씩 연습하면 실제 상황에서 자동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이제 진짜 고급 기술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서 말한 역질문과 미러링은 기본이에요. 지금부터 알려드릴 기술은 상대방의 뇌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 기술은 전략적 침묵입니다. 무례한 말을 들으면 곧바로 반응하지 마세요. 3초에서 5초 동안 상대의 눈을 바라보며 침묵하는 겁니다. 표정은 중립으로 유지하세요. 미소도 짓지 말고 화난 표정도 짓지 마세요. 그냥 바라봅니다. 이 침묵의 효과는 강력하거든요. 인간의 뇌는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즉각적인 피드백을 기대합니다. 피드백이 없으면 불안해지거든요. 3초의 침묵은 상대에게 30초처럼 느껴집니다. 대부분의 무례한 사람들은 이 침묵을 견디지 못하고 말을 더 하거나 뒤로 물러나요. 침묵 후에 무엇을 말하느냐도 중요합니다. 흥미로운 관점이네요라고 짧게 말하고 다른 주제로 넘어가세요. 이건 상대의 말을 완전히 무시하는 게 아니라 중요하게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상대는 자신의 공격이 전혀 효과가 없었음을 깨닫습니다. 그들의 뇌에서 도파민 분비가 차단되거든요. 보상이 없으면 그 행동은 점점 줄어듭니다. 네 번째 기술은 감정 라벨링입니다. 상대의 감정을 직접 지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상대가 공격적으로 말하면 지금 많이 화가 나신 것 같네요. 라고 말합니다. 차분하고 관찰자적인 톤으로요. 이 기술이 효과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뇌과학적으로 감정을 언어로 표현하면 편도체 활성도가 줄어들거든요. 상대의 감정을 라벨링하면 그들의 뇌가 스스로 진정되는 효과가 있어요. 동시에 당신이 상황의 관찰자 위치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심리적 우위를 가져오는 거예요. 다섯 번째 기술은 경계 선언입니다. 반복적으로 무례한 사람에게는 명확한 선을 그어야 합니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대화를 계속하기 어렵습니다라고 단호하게 말하세요. 협박이 아니라 사실을 진술하는 거예요. 상대가 계속하면 실제로 대화를 중단하세요. 이건 경계를 말로만 하지 않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일관성이 중요하거든요. 오하이오 주립대 연구에 따르면 일관된 경계 설정을 하는 사람들이 장기적으로 타인에게 더 존중받는다고 합니다. 이 기술들을 장기적으로 훈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 5분씩 명상을 하세요. 명상은 전전두피질을 강화시키거든요. UCLA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8주간의 명상 훈련이 전전두피질 두께를 유의미하게 증가시켰습니다. 전전두피질이 강화되면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논리적 사고를 유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있었던 무례한 상황을 복귀하면서 다르게 대응할 수 있었던 방법을 적어보세요. 이 반복이 신경회로를 재구성합니다. 오늘부터 당장 할 수 있는 건 이겁니다. 첫째, 역질문 3가지를 외우세요. 그게 왜 궁금하세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 3문장만 입에 붙여도 대부분의 상황에 대응할 수 있거든요. 둘째, 거울 앞에서
3초 침묵 연습을 하세요. 타이머를 맞춰놓고 3초 동안 중립적 표정을 유지하는 연습입니다. 생각보다 어려울 거예요. 셋째, 오늘 있었던 불쾌한 상황을 떠올리며 다르게 대응하는 시뮬레이션을 해보세요. 자, 이제 우리는 거의 모든 퍼즐 조각을 마쳤습니다. 무례한 상황에서 뇌가 왜 얼어붙는지 이해했습니다. 상대방의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5가지 실전 기술을 배웠습니다. 역질문, 미러링, 전략적 침묵, 감정, 라벨링, 경계선언. 이제 이걸 어떻게 당신의 삶에 적용할지 정리해 볼까요? 당신이 무례한 상황에서 당황하는 건 약점이 아닙니다. 사실 이건 높은 공감 능력의 증거거든요. 뇌 과학 연구에 따르면 타인의 감정에 민감한 사람들이 사회적 공격에도 더 강하게 반응합니다. 거울 뉴런 시스템이 활발하게 작동하기 때문이에요. 이건 상위 몇 %만 가진 능력입니다. 단점이 아니라 날카로운 사회적 안테나예요. 문제는 그 안테나를 조절하는 방법을 몰랐던 것뿐입니다. 이 기술들을 꾸준히 연습하면 뇌가 실제로 바뀝니다. 신경 가소성이라는 개념을 아시죠? 뇌는 평생 변화할 수 있어요. 런던 택시 기사들의 해마가 일반인보다 큰 것처럼 반복된 훈련은 특정 뇌 영역을 강화시킵니다. 21일에서 66일 정도 반복하면 새로운 신경회로가 형성되거든요. 지금은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하지만 나중에는 자동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제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계속 당하고 집에 와서 이불킥 할 건가요? 아니면 오늘부터 훈련을 시작할 건가요? 무례한 사람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피할 수 없어요. 하지만 당신의 반응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뇌를 훈련시켜서 그 선택의 폭을 넓히는 겁니다. 오늘 배운 기술을 하나씩 연습해 보세요. 3개월 후 당신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본 당신은 이미 남들보다 한 발 앞서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례한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반응하거나 그냥 참거든요. 하지만 당신은 뇌과학적 원리를 이해했습니다. 편두체가 왜 비상벨을 울리는지, 전전 두피질이 왜 마비되는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예측을 깨뜨리는 5가지 기술을 배웠습니다. 당신의 뇌는 이미 변화를 시작했어요. 이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알고리즘이 비슷한 고민을 가진 분들에게 이 영상을 추천해 주거든요.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매주 뇌과학과 심리학 기반의 실전 기술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공유해 주세요. 어떤 무리한 상황에서 가장 힘들었는지, 오늘 배운 기술 중 어떤 걸 먼저 써보실 건지 궁금하거든요. 비슷한 고민을 가진 분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당신은 생각보다 훨씬 강합니다. 지금까지 당황했던 건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방법을 몰랐기 때문이에요. 이제 방법을 알았으니 실천만 남았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